아마존 강. 아름답고 신비롭고 위험한 곳입니다. 이 거대한 강이 이 대륙과 이곳의 생물을 형성했습니다. 그늘진 열대 우림 속을 수많은 생물들이 돌아다닙니다. 이들이 바로 아마존 최고의 맹수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아마존강 유역입니다. 6,500km에 걸쳐 거대한 강이 흐릅니다. 전 세계 민물의 5분의 1을 차지하죠. 강 주변에는 세계 최대의 우림이 있습니다. 넓이가 60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고 9개 나라에 걸쳐 있으며 브라질 영토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곳 생물들은 물이 많은 환경에서 사냥과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진흙탕 바로 아래에는 아마존에서 가장 흉악한 두 동물이 삽니다. 하나는 힘으로, 다른 하나는 숫자로 승부하죠. 이곳 생물들은 강 주변에 모여 삽니다. 강이 먹이를 대주고 이동수단이 되며 극심한 더위로부터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강 속에는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떼로 말이죠. 피라냐입니다. 콜롬비아에서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아마존 전역에서 가장 흔한 동물이자 가장 두려운 동물, 붉은 배 피라냐입니다. 사람 손바닥보다 작은 이들이 무서운 것은 힘 때문이 아니라 숫자 때문입니다. 피라냐는 100마리 정도가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사냥을 할 때도 단체로 하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 사냥꾼은 이 해오라기처럼 헤엄치거나 물에 빠진 동물은 무엇이든 잡아먹습니다. 피라냐는 청각과 후각이 발달해 있습니다. 첨벙거리는 소리나 피냄새,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피라냐 떼가 무방비 상태 세게 달려듭니다. 강철에 자국을 낼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로 말이죠. 몇 분 만에 새는 깃털만 남습니다. 잔인해 보이지만 떼를 지어 사냥하는 물고기는 많습니다. 흔하게 쓰이는 생존 전략이죠. 거대한 피라루코 같은 굶주린 육식 물고기들은 혼자 남은 피라냐를 사냥하기 위해 기회를 엿봅니다. 피라냐의 거대한 무리가 한꺼번에 움직이면 한 마리만 잡아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경쟁이 벌어지게 마련이죠. 먹이가 부족하면 광란의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피라냐의 잔인한 악명을 증명하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과감하게 물속에 들어가
이 무서운 포식자를 사냥합니다. 어부들이 피라냐에게 공격당한 사례는 무수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미 잡은 물고기라고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면도날 같은 이빨에 물리면 손가락도 금방 잘려나갑니다. 하지만 사람 사냥꾼이라는 악명은 그저 소문일 뿐입니다. 피라냐는 열매의 씨와 동물 시체도 먹습니다. 이 캐피바라 시체 같은 건 말이죠. 물에 빠진 사람도 끔찍한 운명을 맞을 수 있지만 피라냐가 사람을 죽인 일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에는 또 다른 굶주린 물고기가 어슬렁거립니다. 이 맹수는 혼자서 사냥을 합니다. 황소상어입니다. 아마존의 민물에 사는 이 상어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보통의 황소상어는 남미 대륙의 해안 같은 전 세계의 따뜻한 해안을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다른 상어와 달리 황소상어는 민물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바다로부터 강을 거슬러 올라와 사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강 하구에서 3,200km를 올라간 페루 근처에서도 황소상어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상어는 몸속에 일정량의 염분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백상아리가 민물로 가면 세포가 망가지면서 몇 시간 안에 죽고 맙니다. 하지만 황소상어는 팔팔하게 헤엄칠 수 있죠. 꼬리 근처의 특수한 샘 덕분에 소금을 저장할 수 있고 특별하게 발달한 신장도 몸속에서 사용된 소금을 재활용합니다. 덕분에 다른 상어는 갈 수 없는 민물에서도 사냥을 할 수 있죠. 아마존 강에서 길이 3.5m에 220kg에 달하는 황소상어를 능가할 맹수는 없습니다. 수달, 악어, 강돌고래 같은 아마존의 원래 주인들에게는 상황이 역전된 셈입니다. 이들도 상어 앞에서는 그저 맛있는 먹이일 뿐이죠. 뿌연 물속에서 상어는 예리한 후각을 사용합니다. 상어 뇌의 4분의 1 이상이 후각에 사용됩니다. 코로 먹이의 위치를 정확히 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상어는 코끝에 로렌친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젤 형태의 감각기관이 모든 생물에게서 나오는 희미한 전기장을 감지해내죠. 그러면 상어는 곧장 먹이를 잡으러 달려갑니다. 톱니 같은 이빨이 살점을 썰어낸 다음 그걸 통째로 삼킵니다. 상어가 바다에서 사람을 공격한 경우는 흔합니다. 하지만 아마존에서는 아직 보고된 사례가 없습니다. 강으론 잘 오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단 오면 아무것도 상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마존의 흙탕물에서는 사람도 동물도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땅 위가 아주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밀림에서는 아주 작은 것들이 죽음을 불러오죠. 아마존 유역의 생물들은 수백만 년 동안 밀림과 함께 진화해 왔습니다. 이곳에 사는 동물들은 어둠 속 사냥의 달인입니다.
소리 없이 다가가고 재빨리 숨는 일의 전문가들이죠. 어둠을 틈타 브라질 검은 타란툴라가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크고 털이 많고 독리까지 있는 타란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미입니다. 몸 길이가 30cm인 것도 있고 무서운 생김새만큼이나 물리면 고통스럽습니다. 전 세계에 대략 800종의 타란툴라가 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아마존은 완벽한 사냥터입니다. 대부분의 타란툴라는 곤충을 사냥하지만 이 거대 타란툴라는 접시만큼 크기 때문에 먹이도 큰 걸 찾죠. 다른 거미와 달리 타란툴라는 먹이를 잡기 위해 거미줄을 치지 않습니다. 대신 긴 줄 하나를 쳐놓고 기다립니다. 먹이를 찾던 쥐는 자기가 덫을 건드린 걸 모르지만 거미는 감지합니다. 이 거대 거미는 2.5cm의 독립발로 먹이를 찌릅니다. 그리고 신경독을 주입해 먹이를 마비시키죠. 쥐는 반격은커녕 힘 한 번 써보지 못합니다. 타란툴라의 입은 씹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산을 먹이에게 토해내서 미리 소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물처럼 빨아들이죠. 독은 방어 무기로도 쓰입니다. 이때는 오로지 고통을 일으키는 성분만 들어 있습니다. 코아티 같은 맹수도 타란툴라에게 한 번 물리면 쉽게 잊지 못합니다. 고통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벌에 쏘인 것보다 약간 더 위험할 뿐입니다. 타란툴라는 크기와 힘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작으면서도 치명적인 거미가 아마존에 삽니다. 치명적이라는 표현이 너무 잘 어울리는 이 녀석은 브라질 방랑거미입니다. 한 곳에 눌러 살지 않는 생활 방식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거미는 굴을 파거나 줄을 치지도 않습니다. 베네수엘라 남부에서 아르헨티나 북부까지 남미 대륙의 저지대 전체를 돌아다닙니다. 이 거미는 종종 마을 안으로도 들어옵니다. 사람과 마주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타란툴라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지만 크기에서의 열쇠를 민첩한 방어술로 만회합니다. 위협당하거나 놀라면 무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거기에 지구상 어떤 거미보다 강한 독을 갖고 있죠. 브라질에서는 거미와 관련된 사고의 절반을 방랑거미류가 차지하고 있고 매년 14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아갑니다. 방랑거미의 독은 악명 높은 흑거미의 독보다 2배나 강합니다. 거미의 독에는 심장과 호흡을 담당하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신경독이 들어 있습니다. 또 뇌를 공격해 경련과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는 세로토닌도 들어 있죠. 이 치명적 무기 덕분에 방랑거미는 엄청나게 강력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자기 몸집만한 곤충, 도마뱀, 쥐 같은 동물도 죽일 수 있습니다.
타란툴라처럼 주로 매복해 있다가 공격하죠. 몸에 난 민감한 털로 지나가는 먹이의 진동을 감지합니다. 메뚜기 같은 목표를 정하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목표는 아마존의 동물만이 아닙니다. 바나나 더미에 올라타서 영국까지도 여행을 합니다. 이 방랑자는 도시 생활에도 잘 적응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이들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미의 친척 중에는 진짜 도시형 친척이 있습니다. 전갈입니다. 남미 대륙에만 100종이 넘는 전갈류가 삽니다. 그중 6종은 특히 치명적이죠. 전갈은 튼튼하고 적응력도 강해 도시에서 잘 번성합니다. 도시에는 전갈들이 숨을 장소도 많고 먹이인 곤충도 넘쳐납니다. 동시에 사람과도 가까워지죠. 위험한 만남이 벌어지는 겁니다. 꼬리 끝에는 구부러진 독침이 있는데 독이 차있는 동그란 샘과 연결돼 있죠. 무시무시하게 위력적인 무기입니다. 브라질에서만 매년 30명 이상이 전갈에게 쏘입니다. 독은 공격자에 대한 방어 무기도 되지만 주로 사냥할 때 쓰입니다. 밤이 되면 숨어있던 전갈들이 곤충이나 작은 도마뱀을 사냥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친척인 거미들처럼 전갈의 몸도 작은 털로 덮여 있어서 지나가는 귀뚜라미가 내는 조그마한 진동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신경독을 주입하면 귀뚜라미는 마비됩니다. 심장 박동과 호흡이 곧 멈춥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사냥꾼도 천적 앞에서는 꼼짝 못하죠. 아마존에서 가장 파괴적인 군단, 전투개미들입니다. 이들은 멕시코 남부에서 아르헨티나 북부까지 중남미의 열대지방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약탈자처럼 땅을 휩쓸고 다니죠. 집은 짓지 않는 대신 애벌레도 같이 옮기면서 야영을 하고 공격 목표를 노립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집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개미를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미 한 마리는 말벌이 쏘는 것과 비슷한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전투 개미는 혼자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수십만 마리가 한꺼번에 덤벼들죠. 심한 경우 독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어른도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 개미는 보통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작은 먹이를 노립니다. 살기 위해 도망치는 생물들 때문에 숲의 땅바닥이 어지러워집니다. 정찰개미가 먹이를 발견하면 배의 샘에서 나오는 화학물질로 동료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수천 마리의 동료 개미들이 즉시 먹이에게 달려듭니다. 한 번 물 때마다 몸의 조직이 녹아내립니다. 마침내 온몸이 토막나죠. 개미의 뾰족한 턱은 사실 자르기 위한 게 아닙니다. 먹이를 조각낼 때 단단히 잡고 있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먹이를 야영지로 끌고 가 애벌레에게 먹이죠. 아마존에서 가장 작은 사냥꾼은 자기보다 훨씬 크고 강한 적에게 덤벼들어 물고 찌르고 독을 써서 토막냅니다. 비밀 무기로 무장한 큰 동물도 있습니다. 치명적이지만 좀 이상한 무기도 있죠. 잠시 후 악몽 같은 낚시 여행이 펼쳐집니다. It was tremendous, this snake. The beast, it jumped on me. It jumped on me. 한 남자가 아마존 최악의 맹수와 대결합니다. 아마존 유역의 생명체들을 좌우하는 것은 비죠. 비는 10월에 남쪽부터 시작해 북상합니다. 우기가 절정일 때는 아마존과 지류물이 불어 범람합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죠. 9월까지는 물은 아마존 본류에만 흐릅니다. 아마존 생물들은 이런 리듬에 맞춰 진화했습니다. 물속 세계는 아마존에서 가장 크고 거칠고 특이한 동물들의 보금자리입니다. 그 중에는 강에서 만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것도 있습니다. 민물 가오리입니다. 강바닥에 조용히 엎드려 있지만 한 번 위협을 받으면 치명적인 방어 무기를 사용합니다. 이 가오리의 조상은 1000만 년 전쯤에는 소금기가 있는 강 하구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의 모습이 바뀌면서 점점 민물에 노출됐죠. 가오리는 민물에 적응했습니다. 입을 진흙바닥에 붙인 채 강바닥을 훑고 다니면서 벌레와 조개, 달팽이들을 빨아들인 다음 작고 뭉툭한 이빨로 갈아먹습니다. 가오리는 포식자지만 다른 동물의 먹이이기도 합니다. 위협을 받으면 도망치고 숨기도 합니다. 강한 지느러미로 단거리를 재빠른 속도로 달려가면서 물을 휘저 뿌옇게 만듭니다. 때로는 지느러미를 펄럭거려 흙 속에 숨기도 하죠. 이런 작전이 실패해도 다른 방어책이 있습니다. 근육질의 꼬리 중간 즈음에 독이 잔뜩 묻은 갈고리 모양의 가시가 피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쉬고 있을 때는 가시도 안전하게 뒤로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위험이 발생하면 가오리는 적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가오리는 꼬리로 채찍질을 해서 독이 묻은 가시를 적의 몸에 꽂습니다. 강력한 독에는 다양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독 효소가 우선 피부와 근육 조직을 파괴합니다. 뇌와 장기에 도달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더욱더 곤란해집니다. 세로토닌이 근육 경련과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갈고리가 다리를 공격하면 통증은 며칠간 지속됩니다. 심장이나 폐 근처가 공격을 받으면 죽을 수도 있죠. 다행히 민물 가오리의 최대 무기는 방어용으로만 쓰입니다. 하지만 이만큼 확실한 방어 무기도 없습니다. 진흙탕 속에는 가오리만큼 위험하지만 그보다 더 특이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물거나 찌르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충격을 주죠. 전기 뱀장어입니다. 아마존 유역과 북쪽 오리노코 유역의 느린 물속에 삽니다. 이름과 달리 이들은 뱀장어보다 메기에 가깝습니다. 다 크면 길이 2m에 무게가 13kg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힘은 크기가 아니라 비밀 무기에서 나옵니다. 이들의 몸에는 6,000개 정도의 발전세포라는 특수세포가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배터리는 세포막 전체에 이온을 주입해 전기를 만들고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최대 600볼트까지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콘센트의 5배나 됩니다. 몇 미터 밖의 물고기도 기절시킬 수 있죠. 이런 능력 덕분에 맹수로서 부족한 부분도 보완됩니다. 이들에게는 먹이를 잡거나 씹을 이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로 일단 먹이를 기절시킨 다음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전기 뱀장어는 눈도 나빠서 앞을 잘 볼 수 없습니다. 사실 물속이 너무 뿌옇기 때문에 시력을 쓸 필요도 없죠. 대신 뱀장어는 10볼트의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 먹이를 찾고 위험을 감지합니다. 뱀장어는 가라앉은 통나무, 물고기 혹은 카이만 악어 같은 큰 육식동물을 지나칠 때도 전류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악어과에서 가장 큰 카이만 악어는 잡히는 건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새끼 뱀장어도 좋아하는 먹이죠. 뱀장어의 고압 전류는 방어용으로도 쓰입니다. 전기를 쏘는 시간은 몇 천 분의 1초에 불과하지만 뱀장어는 연달아 몇 번의 쇼크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카이만 악어가 항복하기에는 충분하죠. 악어는 전기 충격에 깜짝 놀라지만 두꺼운 가죽 덕분에 다치지는 않습니다. 더 큰 어른 악어라면 뱀장어를 상대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다 자란 검은 카이만 악어가 사냥하러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무려 5m나 되는 아마존 최대의 맹수입니다. 카이만 악어는 아마존 유역 습지 대부분에서 서식합니다. 이 파충류는 아마존의 땅과 물 양쪽을 활보합니다.
악어의 몸을 보면 양쪽 모두에 적합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기본 체형은 2억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 귀, 코는 머리 윗부분에 있어서 물속에 몸 전체가 잠겨 있더라도 사방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넓은 꼬리 덕분에 200kg이 넘는 몸도 물속에서 소란스럽지 않게 이동할 수 있죠. 먹이에게 다가가도 물에 뜬 통나무 같아서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존의 많은 생물이 물가에서 살아갑니다. 카피바라 같은 동물은 물과 땅을 오가며 살죠. 카피바라는 소리 없이 접근하는 악어를 감지할 수 있는 감각기관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잡히는 경우도 있죠. 카이만 악어는 땅 위에서만큼 물속에서도 위험한 존재입니다. 눈에 투명한 막이 있어 물만 막아주고 시야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몸집은 크지만 카이만 악어는 빠르고 우아한 사냥꾼입니다. 이렇게 우아하게 뛰어서 물고기를 잡죠. 먹이를 기절시키거나 입안에 산채로 가둬버립니다. 어느 쪽이든 공격 범위에 들어온 물고기는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카이만 악어의 턱이 무는 힘은 1300kg 정도입니다. 게다가 70개의 맞물린 이빨이 먹이를 단단히 붙잡죠. 카이만 악어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드물지만 위협을 받으면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카이만 악어는 사람을 먹잇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있으면 먹이가 함께 있다고 생각하겠죠. 무방비로 낚시를 하거나 때로는 동물과 함께 있는 것도 카이만 악어에게 좋은 먹이를 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더 두려워해야 할 쪽은 사실 우리가 아니라 악어입니다. 1950년대 악어 가죽 무역으로 매년 800만 마리의 카이만 악어가 죽었습니다. 오늘날엔 대부분의 아마존 연안 국가들이 카이만 악어 사냥을 금지했고 가죽의 불법 거래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카이만 악어의 개체수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아마존 최고의 맹수라는 위치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물길에서 위험은 수많은 크기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숲에서는 거의 비슷한 모양입니다. 기다랗고 눈에 띄지 않으며 치명적이죠. 아마존에는 전 세계 동식물의 3분의 1이 삽니다. (300종이) 넘는 포유류와 50만 종 이상의 곤충, 그리고 300종이 넘는 파충류가 있죠. 뱀도 있습니다. 아마존엔 100종이 넘는 뱀이 삽니다. 그 중에서 유독 한 뱀이 악명 높죠. 창날 살모사입니다. 창날 살모사는 모든 면에서 위험한 요소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강한 독과 난폭한 방어 능력,
사람이 사는 곳을 사냥터로 쓰는 것까지 말입니다. 창날 살모사는 페루에서 베네수엘라에 걸친 남미 대륙의 저지대에 삽니다. 방울뱀과는 친척 사이죠. 사냥꾼인 살모사들은 위장술을 씁니다. 창날 살모사의 색과 무늬는 덤불 속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살모사에게는 열을 감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눈과 콧구멍 사이의 호미, 정원 동물의 체온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합니다. 창날 살모사의 뇌가 이 정보를 해석해 먹이의 모습을 파악합니다. 사람이 소리의 방향을 감지하듯 살모사는 미세한 온도차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해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좋아하는 먹이는 쥐입니다. 사람에겐 반갑지 않은 얘기죠. 쥐들은 먹을 것이 풍부한 인간 마을을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마당과 쓰레기통을 돌아다니죠. 쥐들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창날 살모사가 따라옵니다. 남미에서는 모든 뱀 중에서 창날 살모사와 마주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Dónde está? 아마존에서는 독사에 물리는 사고의 60%가 창날 살모사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해치는 파충류도 이 녀석입니다. 살모사의 혈액독은 물린 부위 주변의 세포 조직부터 죽이기 시작합니다. 독이 혈관으로 들어가면 혈관을 막고 혈관 내 출혈을 일으킵니다. 심장과 신장의 기능이 정지하기도 하죠. 병원 치료를 빨리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창날 살모사는 그보다 더 강한 독을 가진 친척과 영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숲속 가장 깊은 곳에 삽니다. 대부분의 남미 사람들은 그들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역에 사는 원주민들은 그들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잘 알고 있죠. 부시마스터입니다. 아마존에서 가장 긴 독사죠. 다 큰 뱀은 길이가 2m가 넘고 심지어 4m까지 크는 것도 있습니다. 삼각형의 머리 속에는 3.5cm 길이의 송곳니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시마스터의 주무기는 인내심입니다. 기다리기에 절정을 보여줍니다. 갈라진 혀를 낼름거릴 때마다 공기와 나뭇잎, 땅에서 나는 냄새를 수집합니다. 혀는 이 화학 정보를 입천장에 있는 제이콥슨이라는 후각기관으로 보냅니다. 혀의 두 갈래가 뇌와 곧바로 연결된 이 기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뇌에서는 냄새를 분석해 쥐들이 남긴 흔적을 추적합니다. 쥐들이 다시 이 길로 올 것 같습니다.
부시마스터는 자리를 잡고 기다립니다. 먹이에 냄새가 남아있는 동안은 며칠이고 몇 주고 자리를 지킵니다. 쥐가 먹이를 찾으러 나타나면 부시마스터는 공격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쥐도 뛰어난 후각과 청각으로 낌새를 챕니다. 부시마스터의 기다림은 계속됩니다. 몇 번 실패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부시마스터는 엄청나게 적은 열량만 소비하기 때문에 1년에 10번만 먹이를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결국엔 기다림이 결실을 맺을 겁니다. 살모사는 맹독으로 사냥을 합니다. 하지만 독이 필요 없는 뱀도 있습니다. 특히 몸 길이가 9m이고 사람도 잡아먹을 수 있다면 더 그렇겠죠. 아마존 최강의 맹수로 손색이 없을 겁니다. 아마존은 놀랍고 치명적인 맹수들의 터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맹수는 너무나 크고 강해서 다른 맹수들을 압도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뱀입니다. 아나콘다입니다. 다 큰 아나콘다는 작은 버스의 길이와 같은 9m에 이르고 몸무게는 성인 남자 3명을 합친 것보다 무겁습니다. 몸통의 지름은 30cm가 넘죠. 거대하지만 숲속과 부연 물속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아마존 남쪽 끝까지 남미의 우림에서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번성합니다. 특히 물이 느리게 흐르고 뿌연 곳이라면 거대한 몸을 숨기기에 완벽하죠. 공기 중에 남겨진 냄새를 혀로 느끼며 먹이의 행적을 쫓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만 물 위로 내놓은 채 매복합니다. 지금은 숨기보단 힘을 쓸 때군요. (150kg짜리) 카이만 악어도 온몸을 으스러뜨리는 아나콘다의 조르기에 희생됩니다. 막을 자가 없는 이 생명체는 사람도 노립니다. 호세 다마소는 그것을 직접 깨달았습니다. 페루 북부 원주민인 호세는 집 근처 늪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거대 뱀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There are some 5 swamps near the Uran. Ever since I was 17, I've been going there. I went alone or with my father-in-law. We went all over the mountain to fish, everywhere. There are lots of animals there, not just anaconda. There are lots of animals. 호세와 그의 장인은 자주 가던 낚시터로 걸어갑니다.
아주 큰 뱀이 산다고 알려져 있던 곳입니다. 전에도 그 뱀을 본 적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At any moment, if you go there, you might see it. It's there, sunbathing, curled up, and it's listening, and it's watching. When you move, it sees you. 하지만 오늘은 뱀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져 각자 낚시 장소를 찾습니다. 호세는 이내 낚시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뱀이 자리를 비운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나콘다는 사냥 중이었던 겁니다. 아나콘다는 10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몸을 숨긴 채 아나콘다는 살며시 다가갑니다. 완벽한 기습 공격에 걸맞은 매복입니다. 면도날 같은 이빨이 호세의 허벅지를 파고듭니다. 안쪽으로 굽어지고 두 줄로 나있는 이빨은 몸부림치는 먹이를 붙잡기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독은 없습니다. 아나콘다의 진짜 무기는 몸입니다. 360kg의 무게로 먹이의 갈비뼈를 으스러뜨립니다. 먹이가 숨을 쉴 때마다 뱀은 점점 강하게 조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아나콘다는 자기 머리보다 훨씬 큰 먹이도 삼킵니다. 특수한 구조의 턱 때문이죠. 방형골이라는 특수한 뼈 때문에 뱀의 입은 두 점에서 열립니다. 최대 180도까지 벌어지죠. 사람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넓이인 것입니다. 호세는 뱀이 자신을 완전히 감아버리면 달아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I jumped to my feet. I grabbed its head and threw it off me. If I didn't, it would have dragged me away. 다행히 큰 몸과 민첩한 동작 덕분에 호세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When the snake let go, I shouted for my father-in-law, and I took off running. 그가 죽음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를 짐작케 하는 물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I lifted my leg like this, and 3 teeth came out. One more is still in there. 아나콘다가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것이 확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격 사건은 전에도 있었고 사람들이 잡아먹힐 뻔했습니다. 호세는 자신이 아나콘다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 무모한 짓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It has grown up there. That animal, that anaconda, since it was small, and it has grown into such a tremendous animal. Even now, it's still living there. 이들은 자연의 위대함과 힘을 보여주는 12종의 최정예 동물 군단입니다. 다양한 생존 기술과 방어 기술로 번성해온 이들이 바로 아마존 최고의 맹수들입니다.